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력의 소중함, 전기의 소중함, 정말 에너지의 소중함을 가득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다시 오늘은 정상화돼서 여러분께 이렇게 멀쩡하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기억에 남을 듯. 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재밌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희는 아주 피가 마르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다들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질책하는 댓글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철저하게 또 잘 준비를 해서 근데 또 아무리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도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어제는 어쨌든 월요일임에도 활기차게 막 여러분들과 이게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죄송스러웠고요. 예, 어제 색다른 방송.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발사. 예, 지금 미스터 매드맨님. 예. 돈 직캠 캡처하셨다고 그거를 왜 캡처하세요? 훈님. 바로 지우세요. 빨리 지우시고. 네. 오늘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스튜디오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사실 어제 저희가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과 함께 이게 밤사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초반에는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와, 진짜 에너지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다우가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 순으로 회복을 했고 러셀 2000이 조금 이제 부족하긴 했는데 어쨌든 장중에 낙폭을 계속 만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제목에 그 바이 더 딥 할 때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마이클 윌슨이 또 어제 나와서 이러한 또 안 좋은 뭔가 악재가 시장에 드리워진 이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할 그런 구간이다라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인용을 한 거고요. 과연 그런 걸까요? 예, 지금 시장이 정말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시장이 오히려 더 먼저 무디스 신용평가 이슈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 또 월가 뉴스레터 담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원래 항상 금요일에 저희가 모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조금 더 빨리 모시겠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이남우 교수님과 또 오늘 시장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자료 없이 이야기하는. 어제 뭐 저는 좋았던 추억으로 마음속에. 저도 사실 방송사고 생방송을 저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17년을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장우석 부사장님과 네. 방송을 초창기 할 때 스튜디오에 갑자기 조명이 나간 거예요. 그것도 전기 이슈죠? 뭐야? 그런데 이제 조명만 나간 거죠? 그냥 깜깜해졌어요. 이거 다 전부 다? 우리는 화면도? 이제 방송은 나가고 조명이 툭 꺼져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그때 이제 뭐 부사장님과 좀 재밌게 갑자기 뭐 우리가 무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갑자기 뭐 튀어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그런 방송 사고를 생방송쟁이라서 좀 즐기는 편이긴 해요. 그래? 근데 이게 방송 중간에 나는 사고와 아예 방송조차 할 수 없는 사고는 그렇지, 그건 다르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이제 제가 어떻게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 PD님의 휴대전화로 켜보자라고 했는데 아유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도 뭐 저희는 뭐 잘 대응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누가 평가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잘 대응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또 아침에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아침 사실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네. 월모부를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으셔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또 예민한, 제일 저는 죄송하죠. 또 아침이 좀 예민한 시간이고 바쁘고 막 빨리빨리 뭔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감이 좀 있다. 맞아요. 아침 이제 방송 시간 때.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또 많은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지수를 먼저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또 뒤에 가서 또 종목별로 한번 좀 볼 텐데 다우존스가 0.32%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02% 상승했고 S&P 500이 0.09%, 러셀 2000 지수만 좀 빠졌습니다. 0.42% 하락을 했는데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어제 아마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 특히나 장이 시작 전에 프리마켓에서 일부 선물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이고 오늘 좀 빠지겠구나 이렇게 좀 보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아마 나스닥이 1.8%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했는데 장이 시작되고 나서 그냥 그대로 회복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무디스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은 일부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좀 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뭐 피치나 S&P 500의 그 신용평가사들이 과거에 이제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무디스는 그냥 뭐 하나 지나가는 일부 단기적인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오늘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월가에서 많은 인사들이 이제 무디스 신용 이제 강등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부는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뭐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들도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장기화되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많은 인사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회복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맵을 한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 올랐습니다. 사실 이 빅테크들도 전체적으로 어제 프리마켓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대다수 종목들이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플러스 난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있죠. 어제 맵을 봤을 때는 거의 붉은스름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지금 녹색으로 다 색깔이 전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은데 그 CEO가 신임 CEO가 뭐 장중에 뭐 2,500만 달러 규모의 매수했다라는 이야기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확 끌어올렸어요. 예, 그다음에 뭐 오늘도 이제 8% 올랐고 어제도 뭐 6% 가깝게 뭐 상승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예, 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6% 넘게 상승했는데 지금 바닥을 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 우리 역사상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네. 지금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무리 싸긴 엄청 싸죠. 뭐 법무부에서 지금 뭐 조사가 들어가고 메디케어에 대한 뭐 과다 청구에 대한 뭐 조사가 들어가는데 사실 많은 빅테크들도 반독점 이슈로 많은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이 메디케어가 어떻게 될지는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앞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 또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압도적인 그 지위 그런 부분을 아마 잃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네. 예, 뭐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좀 미국 최대 보험사인데 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진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는 지금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암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예, 뭐 결과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 외에 일부 뭐 테슬라가 마이너스 2.2%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애플이 마이너스 1%, 팔란티어가 또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AMD도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요. 자, 나머지 기업들 지금 유가에 따라서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또 크게 뭐 변동성을 극심하게 주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원자력 관련돼서 몇 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곤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오클로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일봉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또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있어서 전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이게 지금 2월 중순부터 빠졌는데 2월 중순부터 빠졌던 게 바로 S&P 500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나서 일부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앞으로 뭐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매크로 지표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기 둔화가 오는 거 아니냐? 뭐 관세로 인해서 뭐 기업들의 실적들이 깨지는 게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살짝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관련된 주를 보게 되면 AI가 얼만큼 시장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얼만큼 또 나오지 않고 뭐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 지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어제도 사실 저도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다가
이걸 그대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플러스 5%로 종가 마감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12%가 어제만 해도 자 오른 모습이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분봉으로 보게 되면 30분봉이나 뭐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뭐 4월 22일부터 계속 이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좀 쪼개서 보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오늘 제가 원자력 관련해서도 좀 뉴스를 하나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뭐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미국에서는 또 어떠한 기업들을 가장 또 핫하게 좀 보고 있는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SMR, 뉴스케일,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예, 크게 최근에는 조정을 준 후에 다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에 붙었습니다. 예, 거래량이 붙으면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일부 정말 적자 기업, 로보틱스 기업들도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적자고 사실 이거 실체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또 심하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원자력 관련돼서는 조금 눈여겨 보실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4%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 때문에 이제 뭐 금리 뭐 상승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또는 초장기 뭐 30년물 이런 것에 지금 그대로 지금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많은 연준 의원들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관세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데이터로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너무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하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따른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또는 30년물이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원달러, 달러 원. 지금 1389원입니다. 좀 내려갔어요. 좀 내려갔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0.2, 마찬가지로 좀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부 반등이 좋지만 앞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뭐 여전히 이 부분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따라 달러의 지수가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준비한 내용 빠르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생략하고 바로바로 자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발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어제 사실 제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네. 어제는 제가 자료를 못 보여드려서,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고, 미국의 대표 소매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팔로알토 실적 발표. 오늘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실적 발표가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나올 것 같고요. 뭐 빌리빌리 마찬가지로 뭐 중국 기업들, 홈디포, 타겟, 뭐 TJX 이러한 기업들 또는 로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대표 또 소매 기업이긴 한데, 이러한 기업들에 따라서 뭐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좀 미국의 뭐 일부 미국의 많은 이제 뭐 소비자들이 지금 뭐 소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가이던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일부 또 이제 중국 기업들, 스노플레이크 이런 기업들, 네. 또 뭐 랄프로렌도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일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게 2025년 이제 1월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올해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입니다. 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ETF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저기도 혹시 3배짜리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니까 최근에 또 인버스를 그렇게 사신다는데요. 개인 그래?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국내에서 외국인이 5월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들어왔다. 인버스 사자. 모르겠어요. 인버스를 그렇게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로 보게 되면 어떤 ETF가 170조 원 정도 되는 네. 수준에 지금 ETF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 밑에 보시게 되면 요 붉은색으로 돼 있는 선이 이 기업체 지금 ETF 이런 흐름이고 밑에가 이제 일반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ETF를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여기 이제 관세에 따라서 크게 조정을 줬던 이 구간마저도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의 뭐 상반된 어떤 주식시장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가 좀 이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마어마한 지금 V자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대급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27일 동안에 19.6% 상승했던 장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물론 ETF에 한해서 저 자금 유입을 보는 거지만 여러 가지 그 ETF에 따라서 종목별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27일 동안 19.6%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이고요. 자, 미 증시 역사상 15일을 기록한 그런 수준의 정말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던 장은 향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어떠했는가를 지금 뒤에 이제 수익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때만 빼고 나서 3개월 뒤에 마이너스 11%를 하락했던 요것만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말 15일을 기록한 자,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2023년, 2024년이 2년 동안 강세장이었잖아요. 강세장 다음에 3년 차는 일부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또 4년, 5년, 6년 차는 또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과거의 어떤 그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이어졌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2025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뭐 대응을 한다면 또 내년은 또 우리가 또는 하반기부터 많은 빅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빅테크들의 이벤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관세가 중요하겠죠. 상호 관세 90일 유예했지만 그 안에 무역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같이 시장을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보더라도 과거의 통계만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어우, 시원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차 강세장, 3년차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 4년, 5년, 6년차는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이제 과거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3년차, 지금 현재 3년차죠. 3년차인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 닷컴 버블 당시에 넷스케이프가 출시가 되고 나서의 나스닥이 어떠했는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챗 GPT가 출시된 후에 3년간 흐름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같이 한번 둬봤습니다. 두니까 희한하게도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조정을 줬던 구간도 그 시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때가 뭐냐, 언제냐, 근데 뭔가 있었냐, 뭐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일부 뭐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뭐 지금 마찬가지로 관세에 따라서 시장에 큰 조정을 줬는데, 네. 이러한 구간들이 일부 쉬어가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그 이후로 가게 되면 또 일부 랠리가 이어졌었던 과거 닷컴 버블하고 우리가 굳이 또 이제 비교를 한다면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버블 해서 그렇지만은 이때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시대가 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도래한 것처럼 네.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용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실 혁신을 이뤄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다 거품이었어가 아니라 사실상 많은 혁신을 이뤄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출시 이후에 5년간 나스닥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넷스케이프가 출시된 후에 나스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의 챗GPT가 출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뭐 어떤 기업이 또 주인공이 될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죠. 앞으로 또 AI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나타날지, 어떤 독점적인 기업들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나스닥의 어떤 흐름은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좀 갈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차트로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지출이 증가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뭐 일각에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믹스된 혼합된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출은 늘어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월에 뭐 술집이나 레스토랑 소매 판매의 월별 평균 변화율이 플러스 1.2%를 넘었다. 그만큼 아직 미국 경기가 좀 괜찮다. 자, 이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많은 페드의 많은 위원들이 이번에 무디스에 관련 뭐 신용등급 하향 조정 또는 앞으로 뭐 금리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스턴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나 1회 정도 본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3분기 했습니다. 중에 한 번? 시기는 얘기 안 했어요? 시기는 얘기는 안 했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제가 좀 모아서 보게 되면 아직 여전히 관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겠냐 이거를. 예,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시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야, 관세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앞으로 뭐 전망을 많이들 하시는데 연준 위원들은 모른다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내포한 의미고요. 자,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일부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좀 크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5월 28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 나올 여러 경제 지표들, 특히나 4월, 5월에 대한 경제 지표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90일 유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보스턴 연은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좀 볼 텐데요. 자, 오늘날 소비자가 가격의 대차대조표 상태, 최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관세 전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전혀 불분명하고 이 관세가 기업 입장에서 다 흡수를 할지 아니면 수입업자에서 다 흡수를 할지 뭐 그러한 부분도 아직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지도 여전히 당연히 좀 불분명한 상태고요. 자,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서 다르며 관세 세부 사항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관세 같은 경우에도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조금은 더 계산을 좀 때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단 한 번의 인하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섣부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는 완전 반대되는 또 의견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세가 시장에 덜 영향을 주는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관세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흡수하는 그러한 어떤 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은 관세가 이만큼 때려지면은 이제 우려를 하게 되고 경기 우려를 하고 경기 침체를 또 우려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무뎌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채 시장이 꽤 잘 작동하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목표치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대 심리, 그러니까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많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고용이라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더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와 데이터 사이의 괴리율이 좀 좁혀지고 있고 재고 소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무디스의 등급 강등은 경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등급 강등이 미국 부채 수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연준은 등급 강등이 이미 유동적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이 보스 여론 총재는 이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경제 전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클 윌슨이 또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이 이번에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조정이 된다면 매수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더딥. 마이클 윌슨이 바이더딥을 이야기할 정도면은 근데 뭐 바이더딥이 아닐까? 딥해야지 뭐. 그렇죠. 하든지 말든지 다 하나도 안 딥한데 뭐. 그러니까요. 오늘 장 초반에만 딱 조금 빠졌다가 다시 맞아요.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 무디스 이슈는 오늘 끝난 게 아닌가라는 무디스는 묻혔어. 묻혔어. 무디스가 너무 무디게 느리게 신용평가에 대한 그 강등이 네. 있어서 묻혔어. 네. 묻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또 뭐 재미난 뉴스 중에도 하나인데 미국 양당 의원이요. 원자력 발전 확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제가 월모부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해서 행정 서명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였고 지금 미국 양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 양당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지금 미국이 빨리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 소비를 대비하면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발의가 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세부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자, 미국 주요 정당의 상원의원들은 19일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핵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핵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내 원자로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국가와 에너지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게이트, 특히나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8개 주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향후 수년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양당 모두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국제 원자력법은 원자력 수출 증진, 자금 조달, 규제 조율, 인허가 표준화를 위한 사무소를 지원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AI에 대한 수요,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이 발전, 그러니까 이 전력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태양광이나 일부 친환경 에너지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 이런 언급이 좀 나왔어요. 자, 미국이 핵 에너지 개발을 선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선도할 것이다. 자, 핵 에너지는 미국이 권위주의적 침략자들과 경쟁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필요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좀 급하게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미국의 어떤 이건 정책주죠. 이건 어찌 보면 정책주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된 또는 SMR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정책주로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뭐 오클로나 뉴스케일 같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도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또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분명. 그래서 같이 흐름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한 것은 거의 뭐 당연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컴퓨텍스가 2025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AI 개발 중심에 서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로 NV 링크 퓨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과 파트너는 엔비디아 제품과 NV링크와 함께 엔비디아가 아닌 CPU와 GPU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NV링크 퓨전이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전통적인 폐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엔비디아는 처음으로 고객이 자사의 AI 칩과 함께 다른 제조업체의 프로세서와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링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연결시킨 거고요. 그래서 다른 AI 칩과 지금 엔비디아의 이 프로세서 가속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건데 이게 자체가 저는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서 이제 경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좀 보여줬고요. 지금 젠슨항 특히나 엔비디아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이 시장의 점유율을 일부 뺏기기 전에 먼저 이 수요를 좀 우리가 끌어당기겠다. 그러한 어떤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되게 역사적인 하나의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독점의 위치에 있었던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다른 제조업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러한 부분은 경쟁의 시대로 다시 넘어가지 않았나. 경쟁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기업들은 당연히 마진율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엔비디아가 보여줬었던 이런 마진율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수요가 일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마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엔비디아나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또 박 팀장님이 어제 고생도 하셨고 또 오늘도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침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옆에서 좀 부산스럽게 전자레인지를 살짝 돌렸습니다. 이 전자레인지 일단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자면 무회전 플랫 전자레인지라는 거예요. 쿠첸 제품인데요. 여러분께 핫딜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회전판이 없는 플랫 입체 가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균일하게 열 전달이 되고요. 세척에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용량도 굉장히 크고 최대 800와트 출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족 식사 하실 때 요리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가 저는 굉장히 오래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여겼는데 조리기구면서 이게 소모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또 제대로 사실 세척 잘 안 하시잖아요. 곰팡이가 생겨서 세균 번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 사용하던 전자레인지 너무 오래 사용했다라고 여기셨던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쿠첸 전자레인지에 저희가 뭘 돌렸냐? 오늘 고메공방의 추억의 계란빵 2+2 구성으로 총 20개 들어가 있거든요. 계란빵 여러분 또 군침 나오네. 좋아하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란빵이 왔어요. 네, 계란빵이 너무 맛있겠다. 보이세요? 따라란 계란빵 잘 안 보이네요. 빛반사 때문에. 일단 요 계란빵 하나 우리 박 팀장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먹어요. 저도 먹을 거예요. 네. 하나 드세요. 좀 뜨거울 수도 있는데 안 뜨겁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우, 야. 여러분들 사실 이거 계란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에 의하면 뜨겁네. 이거 성능이 좋네요. 뜨겁네요. 조사에 의하면 요즘 뭐 좀 받침 좀 갖다 주세요. 그 신림역 5번 출구 계란빵 한 개 시가가 한 3-4천 원이라고 해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핫딜은 저희가 요거 개당 1,95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39,000원에 20개 구성으로 가져다 드리고요. 햄치즈 계란빵 5개 그리고 오리지널 계란빵 5개 그래서 총 4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통 계란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100% 국내산 계란만 사용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한 1분 30초 정도 돌리면 따끈따끈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아침에 간단하게 드셔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그냥 이렇게 싸갖고 가가지고 회사에도 전자레인지 많잖아요. 거기에 딱 돌려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출출할 때 또 한 끼 끼니를 때우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케찹이나 마요네즈 뿌려서 드셔도 맛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겁다 그래서 겁나네. 계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전 개인적으로 계란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한 팩에 몇 개 들어있어요? 20개요. 한 팩에 20개요? 아니요, 5개씩. 5개, 다섯 개씩 20개. 20개. 하나에 1,950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프라뜰은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도 YMG 박종원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